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이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소득을 묶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득세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 거래세 폐지는 언급되지 않아서 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 박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주식 양도소득세 이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는 한 종목에 대해서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을 없애서 주식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기로 했지만 업계와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하지 않고 또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2023년까지 0.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결국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거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돼서 조금 과세되기는 하지만 상장 주식 양도소득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연간 주식 거래로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을 얻는 건 상위 5%의 이른바 주식 부자에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거래세 인하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액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또 만들어진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싹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순기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전면 과세를 위해서 불합리한 세제 체계를 다 개편한 것이 바로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펀드도 있고 파생 상품 등 많을 텐데요. 이 소득들을 한데 묶어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되기에 앞서서 오는 2022년에 도입이 됩니다. 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 양도소득이나 또 그리고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데 분류가 되고요. 각각 2022년 그리고 2023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이런 금융투자소득세는 업계나 그리고 투자자들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원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과 투자 대상별로 세율이 각각 다 제각각이어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또 그리고 투자 손실이랑 이익을 함께 합산을 해서 해주는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신설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한마디로 소득이 난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손실이 날 경우에는 3년간 2월 공제를 해주기로 해서 좀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금융상품의 투자 유인도 높아지고 또 제각각이었던 세금 체계가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어떤 세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증권거래세 폐지 이것도 참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였고 이번 기회에 다시 뚜렷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든 아니면 정부에서든 좀 진전된 상황은 없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과세 원칙으로 딱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예. 여전히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일단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것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주식 양도세를 일단 도입을 했으니까 거래세도 없애달라는 게 또 업계와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견입니다. 예.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강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과세를 두 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봐도 현재 다수의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일본은 1989년 4월 주식 양도세 그 전면 과세로 과세 체계를 바꾼 뒤에요. 10년에 걸쳐서 거래세를 폐지를 했고 독일도 1991년 거래세를 없애는 동시에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증권거래세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그 증권거래세 폐지를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발표에서 양도소득은 전면과세로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폐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예. 양도세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이전에 또 거래세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올해 걷어들이는 증권거래세가 약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보통 8조에서 9조 원 사이의 증권거래세가 매년 이렇게 과세되고 있는데요. 예. 그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이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뜻 거래세를 폐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